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율포입니다. 지금 6시, 일요일 날이고 6시고요. 어제 이제 아는 동생이랑 2인 1조로 해서 8시 반인가 9시, 또 어제 50점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800 몇십 점에서 시작해서 870점 80점에서 시작해서 퍼플 1510점 찍었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16X까지, 저번에 16X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이후에 S18이랑 S22 샀고, 그 다음에 왜 그거를 킹송을 안 가는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휠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S18을 제가 16X를 고치러 갔을 때 연습용이 있어서 타봤는데, 그 본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요거 뭐 아예 키로수 아예 타지도 않은 거 조금 싸게 주시겠다고 해서 고민 끝에 그거를 계속 거기 시승용은 있어서 타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구매를 했고요. 근데 그게 단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옆에 케이스가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요. 오히려 16X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처음 생각은. 근데 배터리도 조금 약하고요. 그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옆에 케이스가 너무 약해요. 플라스틱이고, 그리고 그 파워 패드라는 개념이 없고 기본 패드가 달려 나오는데 너무 좀 넓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되게 짧게 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서스 휠이 적응이 안 돼서 승차감은 좋아요. 근데 적응이 안 돼서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옆에 잡아뜨리고 서 있을 때 막 이러면 옆에 케이스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당근인가 거기서 S22 프로 아닙니다. S22가 200 몇십만 원에 240, 250 이 정도의 정말 싼 가격에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S18을 이 동네에 아는 저기한테 그냥 그 산 가격에 그대로 빨리 팔아버리고 S22를 샀습니다. 근데 정말 S18 대리용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망한 이유는 일단 외부 케이스가, 그러니까 내구도가 좀 약하고 배터리가 좀 작은 그런 게 흠이었고요. 장점은 무게가 가벼워요. 진짜 16X보다 더 가볍다기보다는 들기가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손잡이가 이제 이 위치가 좋아서. 그래서 S22를 팔고 빨리 S22를 샀어요. 근데 첫날 그분이 파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왜 파시냐고 물어봤을 때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에 사셨거든요. 와,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현타 오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이걸 올리려고 하니까, 올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조금 첫날 아시는 형님이랑 같이 가서 사오고 병점에서 사왔거든요. 사서 뭐 조금 타보다가 라이트가 정말 밝더라고요. 처음에는 와, 이렇게 서스도 있고 디자인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S22가 디자인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왔는데 집에서 이제 충전해놓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휠이. 이렇게 캐리어를 뽑아서 이렇게 굴리는데 계속 튀어나가요. 그래갖고 급하게 또 킹송이 본사가 가까우니까 갔었죠. 뭐 이렇게 결론은 이거예요. 이래저래 하니까 자기네들도 원인을 모르겠는데 보드를 갈아라. 와, 사온 지 하루 만에 보드를 갈아? 말도 안 돼. 그래갖고 전화를 했죠. 그 판매자분한테 이래 해서 이거 50만원인가 6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온다. 그래갖고 우겨갖고 절반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수리를 했고 이틀 탔어요, S22. 예, 무게도 그 정도면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손님 차에 실을 때만이니까 괜찮았어요. 바퀴는 크지만.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S22는 서스가 문제가 있어서 S22 프로 아니면은 아닌가?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하여튼 1차 버전이 아닌 2차 버전, 서스를 레일을 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기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잘못 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수리를 하고 나와서
뭐 딱 진짜 이틀인가 3일 탔거든요. 근데 또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이게 앞으로 튀어나가요. 이런 돌에서 막 공회전이 엄청 심하게 돌고 튀어나가서 빨리 끄고 또 갔죠. 근데 또 이번에 똑같은 증상이다 본사에서 얘기를 드렸더니, 이거 자기네는 또 모르겠다, 또 보드를 가르라는 거. 아니, 보드 간지 사장님, 제가 이틀 3일 됐다고. 근데 이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조금 이제 뭐 무상으로 갈아주시던지, 원인을 알려서 다른 원인을 고친다면 제가 차라리 그 수리비를 내겠는데, 똑같은 이유에서 보드를 가르라고 2번을 가르라고 하면 3일도 안 됐는데, 제가 뭐 잡아뜨린 것도 없고 탔지도 않았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어서, 그래서 또 가르라길래, 아,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거는. 약간 당연히 싸우죠. 언쟁이 높아졌고, 그러다가 아씨 더럽고 치사해서 씨발 안 팔아, 안 타 하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중고나라인가 중고나라인가 번개장터인가에 어디다 올려서 그거까지 공지를 했어요. 보드를 갈아야 되고 보드 가격은 얼만데 본사에서 이래 해서 하고 팔았습니다. 예, 팔았어요. 정말 2, 3일 타고 팔았어요. 정말 디자인은 제 마음에 들었고 충분히 감당 가능한 무게였고 딱 좋았지만, 그런 이유에서 팔았고, 저는 그거를 탈 때 느낀 점, 서스 뭐 솔직히 느낌 생각도 안 나요. 오래돼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디자인만 보면 제 눈에는 최고의 디자인이었고, 속도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6, 70km가 충분히 나가는 휠이었을 거예요. 50km 이상 60km까지 무난하게 나갔던 거고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팔았어요. 그분도 그걸 알고 파셨어요. 보드를 갈아야 된다는 걸. 그리고 나서 이제 휠이 없어서 뚜벅이를 하면서 커맨더 미니라는 거를 샀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형님한테 V12를 빌려서 타다가, 왜냐면 이제 커맨더 미니가 오는데 한 2주 3주 정도 걸렸거든요. V12를 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V12는 속도가 진짜 60km까지는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힘이 세요. 그리고 보기에는 좀 가벼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가고요. 서스가 없다 보니까 이 도로 안 좋은 데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는 그 커맨더 미니라는 그 제품을 받기 전까지 탈 생각이어서 한 보름에서 2주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맨더 미니라는 기체가 왔는데, 이건 웬걸? 뒤에 이렇게 거치하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요 거치하는 요게 없이 온 거예요. 사진상엔 있었는데. 그래서 무게가 40kg가 넘는 돌덩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링스를 들을 때 40kg랑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V12를 제가 샀어요, 같이. 왜냐면 이 40kg로 삥을 칠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이제 커맨더 미니까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커맨더 미니, 저는 그때까지 이런 보호대, 이런 오토바이 잠바, 헬멧도 안 쓰고 노뚝으로 85km까지 한번 달려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달리다가 자빠지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 헬멧, 그리고 무릎 보호대, 이 팔꿈치는 이거랑 세트로 된 팔꿈치를 찬데 생각보다 좀 불편해서 요거는 빼고 탔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서스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것도 아마 스프링인가 오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저거를 이제 어떤 분이, 저 거치대를 어떤 분이 CNC 가공을 하셔서 제작을 하셔서 그거를 팔으라고 해도 팔진 않으시고 그냥 도면만 주셔서, 뭐 유화정밀이라든지 이런 데다 딱 문의를 해서 제가 그걸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들 때도 편하고 거치할 때도 편한 그런 느낌의 휠이 되었더라고. 당연히 무게는 올라갔죠. 알루미늄 뭐 이런 걸로 좀 만드셨기 때문에 한 1, 2kg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고성능 휠의 장점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V12를 많이 안 탔어요. 서스가 있긴 하지만 서스 승차감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서스 있다는 거에 만족했고, 6, 70km 뭐 무난히 나가고 80km, 85km까지 충분히 나가는 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어요. 그러다가 근데 그게 기체가 어느 순간부터 한 2000km, 3000km를 탄 순간부터 제가 다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갑자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서 제가 급정거를 할
했는데 사람이 튀어나와서 더 세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와불이 너무 심하게 와서 백다운을 해서 엉덩방아를 쪄서 3일 동안 못 걸어 다닌 적도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기어갔고, 어디 뼈나 이런 데는 이상이 없어서 뭐 침 맞고 며칠 동안 뭐 회사도 못 나가고 해서 뭐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자빠져서 뭐 진짜 무릎이 다 작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번 그렇게 다치니까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성능 휠이라 팔릴까? 이런 생각에 그냥 올리기만 해봤는데 좀 싸게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사신다는 분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금액이 싸서. 그래서 뭐 적당한 가격에 팔았고요. 커맨더 미니 같은 경우는 16인치에 일단은 킹송은 그냥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그리고 자, V10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두 대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래서 왜 두 대를 운영을 하냐, 이게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뭐 무게가 짜증나, 뭐 예를 들어 힘이 좀 오늘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들어, 이럴 때는 좀 가벼운 힐도 가지고 나가고, 오늘은 좀 멀리 가고 싶고 좀 어디 가고 싶어, 좀 열심히 타고 싶어, 그러면은 고성능 휠을 타고 갔어요. 왜냐, 배터리 용량도 2400이고 134V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는 있지만 어차피 16인치도 형님들도 알다시피 다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수월하게.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V11Y 18인치예요. 더 높고 더 커요. 대신에 빵이 얇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대를 운영하다 보니 정이 떨어졌어요, 커맨더 미니에. 그때까지 V11을 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V12도 또 같은 그때 16S를 제가 팔아서 지금까지도 2년이 이어지고 있다는 동생이 V11을 타고 있었는데 하루에 3번을 자빠지네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도 서스 있는 걸 타라. 그리고 저도 커맨더 미니를 정리하고 T4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커맨더 미니도 정리한 돈이랑 V12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링스라는 기체가 나오는 바람에 뭐 이렇게 두 대를 또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두 대 운영하시는 거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새 기체를 세서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0km, 1500km를 탄다고 그러면 한 기체가 1500km를 타면서 타이어도 빨리 갈 것이고 다른 배터리나 뭐 이런 부속품들도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두 대를 운영하다 보면 1500km가 뭐 한 기계는 700km, 한 기계는 800km, 뭐 900km 이렇게 타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시세 감가를 좀 덜 맞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고성능의 처음 기체였던 커맨더 미니였기 때문에 만족은 하지만 자꾸 이제 와불이 오는 거에 겁이 났어요. 그게 솔직하게 엉덩방아를 찢고 3, 4일 동안 못 걸어 다녔더니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팔았어요, 저는. 이게 제 V11이나 T4에서 오는 와불은 와불도 아니에요. 힘이 센 기체들, 잘 나가는 기체들에서 와불이 온다면 제가 힘으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도 와불에 대한 거를 되게 겁도 먹고, 어떻게 하면 와불이 안 오지 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와불을 잡지, 외국인 영상도 많이 찾아봤고, 카페나 이런 뭐 휠 이런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려서 어떻게 하면 와불이 안 올까요, 이런 공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와불이 와서 제가 자빠져서 3, 4일 동안 일을 못 해보고 막 회사도 못 나가고 뭐 해보니까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됐지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게 감당이 가능하고 와불도 안 오고 막 이랬다면 정말 그만큼 베스트셀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커맨더 미니 무거워요. 당연히 손잡이도 없는 거, 전 세계에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손잡이를 지금 카페에 무이치로라는 분이 CNC 가공을 하셔가지고 그걸 도면까지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어제도 같이 2인 1조한 동생은 무이치로라는 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또 친해지고 형 동생도 되고 뭐 같이 통화도 자주 하고 이러고 있지만, 정말 그게 감당이 가능하다는 선에 서면 저는 이 패튼보다 배터리 용량도
한 200 정도 더 높고 볼트 수도 높아요. 모터도 더 세고 더 잘 나가요. 대신에 16인치입니다. 무게는 40kg고요. 정말 저는 고성능의 장점을 알았던 게 뭐였냐면, 인계동에서 삥을 쳐요. 뭐 송죽동이나 세류, 메탄, 건선, 뭐 호메실이든 뭐 광교든 뭐 왔다 갔다 해도 무조건 다시 고성능이고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시 인계동으로 복귀를 했어요. 인계동사 또 갔다가 인계동사 또 갔다가 인계동 복귀 또 갔다가, 가는 길에 잡히면 좋고 뭐 송죽동에서 가는 거 있어 또 잡지만 없으면 무조건 그냥 복귀라는 생각을 했더니, 아, 이게 40kg짜리 휠로도 삥이 가능하구나. 오히려 더 편하구나. 내가 16S나 X를 탔다면 저 동수원 고가를 넘지 못하고 밑으로 가든 뭐 오래 걸렸을 텐데, 이게 6, 70km, 7, 80km가 나가니 휠이 이동하는데 편안하구나. 주행하는데, 도로에서 차들이랑 같이 가는데 편안하니까 복귀하는 시간, 그리고 서스가 뭐 그렇게 서스가 하드해요. 서스가 하드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니까 이 발이 조금 피로하지 않았어요. 다만 와불이 자꾸 와서, 그때는 아마 제가 못 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와불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겁나서 팔았던 거지, 제가 만약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정말 좋은 기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V12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게가 아마 33kg, 32kg인가 나갈 거예요. 와, 정말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V11 승차감에 이 정도 60kg면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 나가는 휠이면, 그리고 사이즈도 똑같아서 손님 차에 적재할 때도 이 정도라면 완벽한 휠이라고 대리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리고 V12는 배터리가 1800인가 그럴 거예요. T4랑 아마 똑같은 거예요. 제 이상적인 휠은 아마 이제 그때 정의가 내려졌던 것 같아요. 16인치에 배터리는 뭐 한 1800에서 2000 사이, 2000 정도면 좋고 아니어도 말고, 무게는 한 3kg에서 35kg 정도만 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자, 배터리가 크면, 배터리랑 서스가 들어가면 이 무게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 그 무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된 게 커맨더 서스랑 7, 80km 나가는 휠이었던 그 고성능 휠인 커맨더 미니였고, V11은 판 이유는, 저는 이제 중고 거래도 많이 하고 새 것도 많이 샀거든요. 그 이유는 그 동생이 휠을 못 타는 동생도 아니었고 잘 타는 동생이 하루에 3번을 자빠지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저도 그 동생 오토바이 잠바도 사주는 겸 해서 저 것도 같이 시켰어요. 위에를 팔꿈치 보호대만 차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었는데 여름용으로 같이 시켜서 그때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부터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5, 60km 이상 달리니까 다치다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하게 다치는 걸 알아서 조금 더 그때부터는 이제 날 것이라기보다는 좀 무조건 잘 나가야 돼, 이런 게 있었다면, 서스만 있고 막 힘도 세고 잘 나가야 돼 이런 걸 원했다면, 이제는 그때부터의 생각이 바뀌었던 게, 잘 나가는 거 좋아, 그래 어차피 60km만 달려도 60, 70km만 달려도 충분해, 대신에 더 안전해야 돼, 와불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안전해야 돼,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커맨더 미니와 V12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키로수는 커맨더 미니 같은 경우는 한 3, 4,000km 탔던 것 같고요. V12는 중고로 1800km, 2000km를 가져와서 5000km 정도 타고 팔았던 것 같아요. 장단점을, V12의 장점, 적재에 용이하다. 왜냐, 16인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도 좋다. V11이 그때 막 서스가 이제 자주 고장이 나서 그랬는데, 요거는 고장이 정말 없었어요. V12는. V12는 고장이 없었고, 자, 단점. 이게 너무 잘 나가서, 조금만 당겨도 그것도 잘 나가거든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 너무 잘 나가니까 이런 도로 깨진 데 이런 데서 감당이 안 돼요. 서스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타면서 그것 때는 한 번도 안 자빠졌지만 위험성을 많이 느꼈었어요. 도로 깨진 데나 이런 데보다는 타이어가 좀 괜찮아서 좀 승차감이 16X에 비해 좋았지만,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50kg로 이런 맨홀 뚜껑을 밟는 거랑 30kg로 밟는 거랑 60kg로 밟는 거랑 틀리잖아요. 저한테 오는 충격이.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를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동생이 3번 자빠지는 걸 보니, 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제 결론이 났고, 단점은 그거 딱 하나예요. 너무 좋고 너무 잘 나가고 적재에도 용이하고 32, 3kg면은 내가 감당한 무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서스가 없어서 바꾼 거예요. 더군다나 저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정말 이제 매일 같이 연락을 했던 동생이 3번을 자빠지는 걸 보고, 휠을 못타는 동생도 아니고 잘 타는 동생이 그런 걸 보고, 오케이, 넌 아웃. 이제 그때부터는 자, 논 서스 이제 절대 안 타. 무조건 서스 있는 거.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V12의 장점, 적재도 용이하고 고장도 없고 좋지만, 단점,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새 기체가 270, 80이었던 것 같고, 단점은 이 너무 잘 나가는데 서스가 없어서 제가 컨트롤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다. 예,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V12. 자, 그리고 커맨더 미니의 장점, 배터리 크고 잘 나가. 85km까지, 81km부터 알람이 들어오고, 80km부터 알람이 들어오거든요. 75, 80부터 85km까지 땡겨봤고, 캡처한 것도 지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잘 나가고 좋고, 대신에 무게가 40kg다 보니까 손님차에 실을 때 조금 고생은 했어요. 처음 고성능 휠을 탔어서. 그렇지만 이 거치대도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편하긴 했지만, 2000km 정도 탔을 때, 그때부터 와불이 처음에는 많이 안 왔어요. 근데 2000km 정도 탔을 때부터 와불이 너무 와서 제가 너무 많이 심하게 다쳤었어요. 너무 심하게 다쳐요. 그래서 딱 단점을 뽑자면 없어요. 서스도 딱딱한 서스지만 있어요. 딱딱한 서스지만 있고, 속도도 7, 80km 충분히 나가고, 배터리 효율도 좋고, 가격도 쌌어요. 그래. 가격도 그때 당시에 V11, 12가 한 270, 80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300만 원이었어요. 커맨더 미니. 그때도 둠칫둠칫 고양이에서 처음 세기 기체를 산 거였는데, 거기서가 3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뭐 네이버 포인트 주고 뭐하고 하면 거의 진짜 뭐 300만 원 언더였던 걸로 기억하고. 자, 장점, 커맨더 미니 가격이 쌌다. 그리고 잘 나간다. 서스도 있다. 단점, 고성능이다 보니까 무게가 좀 40kg가 좀 넘어가고 무게가 나간다. 그것도 있네. 자, 익스트림불의 단점, 제가 한번 이 발판 밑에 보시면 커맨더 미니는 이렇게 샤프트라는 게 있어요. 좀 이만큼 되는. 이게 그냥 주행 중에 빠졌어요.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저는. 왜냐면 막 바닥에 막 불꽃 튀고 막 이게 중심이 막 뒤뚱거리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있고, 이 볼트들이, 커맨더 미니라는 그거는 볼트들이 그냥 달리다 보면 툭툭 하나씩 사라져요. 알고 보니 가성비가 좋은 휠이라 아무래도 서스도 싼 거를 썼고, 볼트나 마감에도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스펀지가 달려있는데, 이것도 뭐 처음에 떨어져 나가서 본드, 양면 테이프 본드로 붙여 있어서 나중에 벨크로 작업, 한번 잊어버려서 4만 원 주고 샀어요. 이런 마감 자체가 조금 허접한다. 굳이 진짜 단점을 꼽자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커맨더 미니는 날 것 그 자체예요. 지금도 만약에 커맨더 미니가 있다면 저는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보다 그런 뭐 숙련이 됐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그랬던 것 같고, 장점은 가격 싸, 서스 있어, 잘 나가, 16인치야. 요게 제일 대리기사한테 필요한 장점이고요. 단점, 마감이 별로야. 그거밖에 없네요. 굳이 꼽자면. 네, 일단 오늘은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